영업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4가지의 마의 거절 처리가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중히 고려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4가지의 거절 처리를 다들 비슷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생각해 볼게요. 혹은 고려해 볼게요.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에 대한 거절 처리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영업직으로 일을 하시면서 알아볼게요.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했는데 예, 알아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하고 나오시진 않죠. 내가 제대로 준비를 했다면 알아볼게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나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업직의 꽃을 보험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많은 소득이 주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소득에는 고객님이 고민해야 되는 시간까지 줄여드려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이 고민해야 되는 내용을 먼저 이야기해서 답을 드릴 수 있는 설계사가 능력 있는 영업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한번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볼게요. 고객이 생각해볼게요. 고민하고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예스 화법으로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객님 당연히 생각해 보셔야죠. 그런데 이 보험이라는 상품은 보험 계리사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덜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만들어 놓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험 설계사들은 이 보험 약관을 누구보다 성실히 공부를 하고 어떤 상품이 손해율이 더 높은지를 보고 고객님들에게 좀 더 확률적으로 높은 상품들을 추천해 드리는 게 저희가 하는 역할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은 보험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월 1,000만 원 버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 분은 월 1,000만 원 버는데 부양가족이 5명이고 빚이 10억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골드미스입니다. 유산으로만 10억을 받았고 월 1,000만 원의 소득을 벌어요. 두 분 똑같은 보험이 필요하지 않죠. 보험의 특성은 개개인의 재무 상황에 맞춰서 개인 컨설팅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고객님들이 생각해 볼게요. 알아볼게요 라고 얘기하시면 제일 먼저 물어보시고 상의하시는 분이 배우자 혹은 아는 언니, 친구 혹은 이분들이 잘 모를 경우가 많죠. 그러면 네이버에 물어보시더라는 거죠. 요즘은 챗 GPT에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질문을 제대로 쳐줘야지 제대로 된 답이 나오잖아요. 어떤 걸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괜찮으시면 어떤 걸 알아보셔야 되는지 제가 좀 짚어봐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요, 나 딱질색이에요. 나 짚어주지 마. 이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보험을 볼 때 4가지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첫 번째는 보험회사를 봐야 되는데요.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건전한가를 볼 수 있으셔야 되는데 고객님들이 이런 것까지 보시기 조금 어렵죠. 과거에는 RBC 비율이라는 걸 썼었고 지금은 IFRS 17이 도입되면서 킥스 비율을 쓰고 있는데요. 좀 더 타이트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킥스 비율이 뭐냐면 만기가 도래되는 모든 계약자들에게 돈을 다 지급했을 때 150%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금융감독원에서는 권고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밑으로 하회하게 됐을 때는 거기에 맞는 제재를 가하게 돼 있죠. 지금 저희가 뽑아온 상품은 230% 혹은 200% 킥스 비율이 이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 보험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건 아니셨죠?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다수의 고객님들이 보험회사를 보고 가입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파란생명, 파란색 화재 이런 회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했었지만 지금은 거의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하고 효율적인 상품을 더 좋아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면 대다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납입 보험료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현재 고객님이 납입하시고 계시는 보험료는 월소득의 8% 정도를 납입하고 계셨는데 이 8%의 보험료를 저희가 7.6%로 줄여왔습니다. 그러니 보험료의 부담은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셨을까요? 라고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보험료가 원래 납입하던 것보다 더 줄어들었다라는 걸 한 번 더 짚어도 드렸고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를 한 번 더 주지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이 정도는 괜찮아요. 혹은 좀 더 줄이면 좋겠어요. 상담할 때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이때 정도에는 이거보단 조금 더 낮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끔 플랜을 좀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보장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제값을 하는지를 봐주셔야 되는데 보장이 제값을 하는지는 고객님들이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가져온 상품은 3대 질환에 대한 보장의 범위를 훨씬 넓게끔 만들어 드렸고 진단비의 크기도 1,000만 원을 받던 걸 2,000만 원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수술비가 거의 없으셨는데 수술비의 범위를 넓고 크게끔 만들어 드렸고 또 내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입원 일당이라든지 간병인 사용에 대한 부분을 월 소득을 얼마 이상을 보상하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8%의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데 현재 7.6%의 보험료로 줄여온 거죠. 혹시 보장 내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셨거나 더 많이 넣고 싶거나 더 줄이고 싶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 그거야 알아서 해오셨겠죠. 혹은 그거는 별로 생각 안 했습니다. 혹은 암 진단비를 조금 더 넣고 싶어요 하신다거나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하시면 거기에서 바로 줄여주시면 되겠죠. 처음 얘기해가지고 다 이해하신다면 고객님들이 보험 설계사를 하셔야 되겠죠. 대다수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내가 플랜 짜온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 이렇게 좋은 상품이었고 이 정도로 저렴한 상품이었다라는 걸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세 가지를 보험회사와 보장 내용 그리고 보험료를 한 번 더 체크해 드린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담당자를 보셔야 되는데요. 혹시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시진 않으시죠? 라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저는 예스로 대답할 수 있게끔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신 건 아니시죠? 라고 물어보면 그 면전에다가 대고 난 네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라고 웬만하면 말 못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스토리나 포부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영업 열심히 뛸 때 했던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고객님 가난한 어부의 막내딸로 태어나서 저희 집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서 보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원래도 가난했었는데 아픈 사람이 생겨보니까 너무 많은 가족들이 괴로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은 거라는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고객님 들이 사람을 믿고 돈을 내놨더라고요. 보험 상품에다가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그제서야 보험이 제대로 잘 돼 있는지를 확인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대로 공부 안 하신 설계사님들을 믿고 가입했는데 사기당했다.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저희 가족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좋은 상품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보기보다 좀 성실한 편입니다. 세븐일레븐 하면서 지난 15년을 영업을 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11시까지 일하는 업무 형태를 얘기하는데 저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최연소 마케팅 이사도 됐고 최연소 마케팅 상무도 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 저는 아직 4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배님들만큼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선배님들보다는 조금 더 오래 고객님을 관리해드리고 신경을 써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고객님 가입할 때는요. 누구나 다 친절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픈 가족이 생겨서 내가 보험을 직접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뛰어든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다르게 관리하는 게 어떤 건지 보여봐 드리겠습니다. 라고 포부를 한번 이야기해봐 드리는 거죠. 여기에 굳히게 한 판이 들어가야 되겠죠? 저희 팀은 저와 보장분석팀 그리고 재무분석팀, 컨설팅팀이 한 팀으로 이루어져서 일주일 동안 고객님 가정의 보장 상품들을 35군데 보험사를 전체를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이 어딘지를 저희가 찾아왔는데요. 저희같이 만들어 올 수 있는 정말로 전문가가 곁에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저희를 선택하셔도 크게 후회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세요. 혹시 이 4가지 여쭤봤는 것 중에 불편하거나 바꿨으면 좋겠는 게 있으실까요? 없으시군요. 우리가 머피의 법칙처럼 보험 가입하려고 마음먹으면 꼭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다음 주에 해야지라고 마음먹었는데 병원에 가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 안 생기게 마음 먹으셨을 때 실천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사인은 받아가고요. 보험료는 저희가 6시 전에 도착하면 제가 출금해 드리면 되는데 혹시나 시간이 늦어지면 내일 9시까지 출금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인 시작할게요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에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분들을 가르쳐주고 관리해드리는 관리자 출신들이 있는데요. 관리자들은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영업하시던 분들이 있고 공채 출신의 대학 졸업하고 총무부터 시작해서 관리자가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스스로를 칭할 때 정통관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통관리자분들 중에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구걸 영업, 사기 영업, 사기치는 거죠. 내가 잘 모르면서 하는 거. 구걸 영업은 필요 없다는데 자꾸 해달라고 따라다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자존심을 내놓는 영업. 제가 이 세 가지가 너무 싫어서 보험 쪽은 쳐다보지 않았는데 너무 운이 좋게도 재무설계를 바탕으로 DB 영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열심히 영업을 했고 그랬더니 또 많은 소득도 생겼었고 높은 지위, 명예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돈만을 바라보면서 영업을 했을 때는 굉장히 사는 게 지루해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혼자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마음에 병이 왔었던 것 같아요. 돈은 많이 버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2018년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김혜수 씨가 당신의 재능을 기부해 주세요라는 캠페인을 했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회사에서 동료 밥 먹다가 갑자기 한 달에 500만 원을 못 벌어서 위장 이혼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 제가 선택한 게 보험은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열정적으로 따라오기만 한다면 한 달에 돈 1,000만 원 받게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재무설계를 바탕으로 하는 DB 영업을 가르치는 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무경력만 처음에는 뽑았었고 1년에 20명만 뽑았는데 그 20명들 중에서 거의 60%가 억대 연봉을 첫 해부터 달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 3년 전부터는 경력자들을 뽑았는데 계약을 해오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제대로 배우신 분들이 정말 없었고 전직사 연봉의 2~3배는 기본으로 다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 좋은 문화를 우리 채널을 보는 분들만이라도 정도 영업, 제대로 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커리큘럼을 저는 무료로 배웠으니까 여러분에게도 무료로 제공하려고 이 유튜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우리 운영에 문제가 있을 거니까 유료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영업 방법이 궁금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구독해 놓으시고 작은 도움이라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